안녕하세요. 자, 오늘 1차 고사 주요 문항 그리고 서술형 문항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뭐 12번 정도부터 제가 하도록 할게요. 12번 보시죠. 12번 문제는 지금 프린트 7번 살짝 변형한 거고요.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뭐 프린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 직선이 그죠? 이 직선과 이 곡선 x제곱과 거리가 최소인 점을 P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거리가 최소인 점은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기울기, 즉 기울기가 4t인 접선을 우리가 그었을 때 그 접점의 좌표가 P가 되겠죠. 그죠? 그 얘기는 프린트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P에서 접선을 그리면은 P에서 접선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렸다고 하면은 P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얘하고 똑같은 4t가 돼야 됩니다. 4t. 자,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곡선 y는 x제곱을 미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y''을 구하시면은 2x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x가 뭐가 되는 기울기가 4t가 되는 x좌표를 구하시면은 x는 몇 나와요? 2t가 됩니다. 즉 P점의 x좌표가 2t예요. P점 x좌표가 2t고 y좌표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x에다가 2t 집어넣으면은 4t의 제곱이 나오겠죠? 4t의 제곱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직선 OA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네요. 원점 지나고요. 기울기는 우리가 x분의 y 하시면 되겠죠. P점의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하시니까 기울기가 2t분의 4t의 제곱. 2t분의 이 직선 이거 좀 지울까요? 지워보니까 이거 이렇게 주시면은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 직선 OA 이거요. 자 직선 OA의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OA의 기울기는 원점 지나고 x 좌표분의 y 좌표 그러면은 2t분의 4t의 제곱 4t의 제곱 하니까 뭐 나오냐면은 2t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이 빨간 직선, 즉 OA는 y는 뭐가 나온다? 2t x가 나온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일단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삼각형 AOB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럼 당연히 밑변의 길이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밑변의 길이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밑변의 길이는 B점의 x좌표입니다. 그렇죠? B점의 x좌표는 이 직선 4tx-1이 1에 x절편 구하는 거죠. 즉 y가 0일 때 x가. 그래서 얘가 y가 0되는 x를 값을 구하시면은 x는 4t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b점 x좌표가 4t분의 1, 이 길이가 4t분의 1 나와요. 4t분의 1이 나오고요. 높이 구하죠. 높이는 우리가 이 a점의 y좌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선의 x좌표에 b의 x좌표인 4t분의 1. 그죠?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4t분의 1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x에다 4t분의 1 집어넣으니까 2t 곱하기 x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t 곱하기 x. 이렇게 우리가 얘 둘이 곱하니까 이 y 값이 나오겠죠? 그럼 y 값은 몇 나와요? y 값은 2분의 1 나오네요. 둘이 약분돼서 t 약분되고 2 약분돼서 2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t 값에 상관없이 항상 2분의 1 나와요. 우리가 2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 ft라고 했으니까 ft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쓰시고 밑변 4t분의 1 높이 2분의 1 그쵸?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2, 4, 8이 16t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게 ft예요.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리미트 t가 0 플러스 갈 때 tft 구하니까 얘는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 곱하기 ft가 지금 뭐 나왔죠? 16t분의 1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t 약분되고 답은 몇이다? 16분의 1이다.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굳이 리미트를 안 써도 어차피 t 곱하기 ft 하면은 16분의 1이 나오는데 굳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가는 거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t 값이 크면요. 이 직선이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은 x제곱과 만나버리면은 이 P점의 좌표가 안 생깁니다. 최소인 점 우리가 P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각형을 만들기가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직선이 얘하고 이 yx 제곱이랑 어떻게 접할 때까지 t의 범위가 따로 지정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접하는 상황의 t를 구하기 귀찮아서 그냥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간다고 했어요. t가 0 플러스 가면은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t가 0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아주 낮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항상 기울기가 최소한 만날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으니까 P점이 항상 존재해서 우리가 이 삼각형이 항상 존재하게 돼요. 0 플러스로 가면은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13번 보시면은 13번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냐면은 교과서 43페이지 11번 문제에 변형을 했고요. 자, 이건 우리가 교과서에서 했듯이 얘는 주기가 4, 즉 4칸마다 반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4칸마다 반복을 하는데 지금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4칸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계속 도장 찍듯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그래프를 도장을 찍듯이 계속 반복했더니 계속 딱딱 연결이 되더란 얘기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우리가.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해봅시다. 보시면은 일단은 그림을 대충 그려볼까요? 지금 우리가 얘를 대충 제가 뭐 X축 여기 있다고 하고 적당히 그리시죠. 뭐 X축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축도 여기 이렇게 있고 그렇죠?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 여기고 편의상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이라고 하죠. 1. 그 다음에 3은 여기 있죠. 3은 여기 있죠. 우리가 이렇게.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A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얘는 평행선이고.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이 점의 y좌표는 뭐가 되죠? x가 1 집어넣었을 때 y 값이니까 여기 x 1 집어넣으면은 a 빼기 1이네요. 그쵸? 이 점의 y좌표는 a 빼기 1. 그러니까 여기가 a 빼기 1이고 당연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점 y좌표, 이 점의 y좌표는 수평선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그려가지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여기 만나고요. 다시 이 높이 상태에 여기에서 우리가 얘가 끝나야 돼요. 그렇죠? 자, 원래 절대값 x-p는 어떻게 생겼죠? 원래 절대값 x-p는 x좌표 b를 중심으로 45도로 들어가서 45도로 나가는 그래프예요. 그렇죠? 여기에 2a로 곱했다는 얘기는 이 2a 기울기에 따라서 얘가 좀 더 가파라질 수도 있고 좀 더 완만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2a가 음수면은 이렇게 뒤집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는 어쨌든 b선 y는 b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그래프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가 b가 2하고 3 한가운데에 있지를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은 예를 들면 b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b가 여기 있으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대칭적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서 끝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즉 이게 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4칸인데 이게 다시 도장치기 반복된잖아요. 주기가 4니까. 그럼 그 다음 그래프는 요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불연속이죠. 3에서 불연속이니까 얘하고 높이가 같아야 돼. 그래야 여기 높이가 같아야 여기서부터 끝나고 다시 여기서부터 얘가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딱 붙는 거겠죠. 그러니까 b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한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가 한 가운데에 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됐어요. 즉 b는 몇일 수밖에 없어요? 2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b는 실제로 여기 한 가운데 2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나와서 이 높이에 같은 높이에 딱 끝나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b가 2라는 걸 찾아야 됐어요. 2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도장치기 반복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또 뭐 안 했냐면은 당연히 이 점이 지금 일치를 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에다가 x에 2를 집어넣으면 그때 y 값이 a-1이 나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2a 절대값 x-b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a-1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2a 절대값 x에다 2를 집어넣어. 1-b. b는 방금 2 나왔잖아요. 방금 2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이게 뭐 나와야 된다? y 값이 a-1이 나와야 된다. a-1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얘는 없어지고 2a하고 a-1 같다. a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a는 몇 나와요?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는 -1. 둘이 더하면 몇이다? 1이다.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a가 -1 나왔다는 얘기는 그림이 실제로는 이렇게 안 그려지고 어떻게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a가 -1 나왔다는 얘기는 그림을 이제 직접 우리가 그리시면은 a가 -1이기 때문에 얘가 -x고 -1이어서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죠. 이렇게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 a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거꾸로 된 V자예요. 거꾸로 된 V자라 여기 2를 중심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서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14번은 지금 프린트 12번 변형을 했습니다. 뭐 원래 프린트 12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 그 다음에 f 프라임 x의 제곱 분의 fx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얘 위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 다음 제곱을 얘한테 붙이고 그럴 때 f 프라임 삼각 구하라.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살짝만 이렇게 문제를 변형했는데 이게 초기에 접근을 잘못하시면은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fx를 세팅을 해버립니다.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fx를 내가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이제 f 프라임 x도 뭔가 나오겠죠?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야 돼. 그럼 이거 두 개로 곱하면은 항이 너무 많은데 5차잖아요? 그렇죠? 5차고 항이 너무 많고 일단 우리가 수투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3차 또는 4차를 많이 다루고 5차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신 게 사실은 좋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전개하셔서 실제로 그 전개한 값이 x-의 완전 제곱을 인수로 가는 거를 뭐 조리제법을 쓰시든 직접 나누시든 뭐 어떻게 하셔서 또 답이 나올 건 같긴 한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x-2 완전 제곱이 분모가 x-2 완전 제곱 갖고 있으니까 분자도 x-2 완전 제곱을 갖고 있어야 요 0으로 가는 게 분모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에다가 약분하고 분자의 나머지에다가 x의 2를 집어넣었더니 그 값이 4분의 1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얘는 이 분자가 x-의 완전 제곱, 즉 x-1을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x-2 두 개를 f가 두 개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f가 하나, f 프라임이 하나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f 프라임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만약에 첫 번째. 만약에 fx가 x-2 얘를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fx 곱하기 어떤 식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그러면은 덩달아 f 프라임 x도 x-2를 한 개를 갖게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곱을 인수로 가지면은 얘를 미분하시면은 앞에 거 미분할 때 얘 하나로 줄어들고요. 하나로 줄어들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놔두죠. 그러면은 이 앞에 거는 얘는 x-2에 한 개가 나오고 뒤에 거는 두 개 나오니까 뭘로 묶어져? x-2를 둘 다 인수로 갖습니다. 그래서 x-2로 묶어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을 인수로 가는 거 미분하면은 얘 하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한 개짜리로 묶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하시면은 그 결과값은 x-2로 묶어집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f하고 f 프라임 곱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게 세 개가 나오거든요. x-의 세제곱. 세 개가 나와버리니까 세 개가 나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식 다시 쓰시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의 제곱분의 x-2의 3개 곱하기 어떤 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 약. 그러면 여전히 x-2가 하나 분자에 남죠. 그런데 x가 2로 가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전체 수렴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럼 0 대 0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하나 남아서. 그런데 지금 0이 아니가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경우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그럼 fx가 x-2를 하나를 갖고 f 프라임 x도 x-2를 하나를 인수로 가져요.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서 x-2를 두 개를 인수로 갖는 경우가 있냐? 근데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은 fx가 x-2를 인수로 하나 갔는데 걔를 미분하면은 x-2로 안 묶어집니다. 실제로 얘를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할 때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x-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x-가 하나가 있는데 인수가 하나 있는데 미분할 때 다시 x-로 묶어질 수가 없어요. 구조상. 여러분도 이것도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더라. 그렇죠? 그럼 남은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남은 경우는 f 프라임 x가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fx는 인수로 안 갖고. 그래서 이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fx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fx가 x의 세제곱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써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그럼 f 프라임 x는 뭘로 시작하셔야 돼?
3x의 제곱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인수가 앞에 개수가 뭐 있어야 되냐면은 앞에 3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스 이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참고로 이렇게 되고 fx는 x-1을 인수로 가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딱 보고 선생님 fx가 인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fx를 어떻게 세팅하시면 돼? fx를 x-2의 세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시면은 fx는 어때요? 미분하면은 요게 나오죠. 미분하면은 요게 나오고 실제로 얘는 x-2를 인수로 가질 수가 없죠. 인수를 못 가죠. 여기 상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요런 꼴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다 구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fx가 f'x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뭘 구하라고 했어요? f'3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3 집어넣으시면은 x에다가 3 집어넣으시면은 뭐 나와? 3 곱하기 여기에 3 집어넣으니까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관식 보시죠. 주관식 1, 2번은 넘어가도 되고요. 3번부터 볼게요. 3번 푸시면은 제곱차항 계수 3번은 프린트 17번 변형을 했습니다. 프린트 17번 변형을 했고요. 원래 프린트 17번은 F를 따로 주고 여기에 또 다른 2차식을 따로 줬었던 것 같아요. 따시는데 그냥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F를 세팅을 할 수 있겠죠. 1,1이 F의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 제곱차항 계수는 A라고 했고 그러면 FX는 A x-1의 완전 제곱 플러스 1 그쵸?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F'X도 우리가 식을 좀 쓸 수 있겠죠? 얘 미분하시면은 2a의 x-1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얘는 둘 다 지금 어디가 기준이냐면은 x축이 1인 그런 그쵸? x좌표 x는 1 그 축에 대해서 어이구 얘는 모두 다 x 이퀄 1에 대한 그 축에 대해서 대칭형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면은 우리가 얘는 x축이 있고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는 1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x는 1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fx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fx는 여기에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죠? fx가 이렇게 이게 f고요. f'x는 얘가 이제 1,1겠죠? f'x는 2a x-1이니까 얘가 f'x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죠. 45도로 들어가서 45도가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은 지금 이 f 절대가 f'x 얘잖아요. 절대가 f'x 지금 그린 겁니다. 그림을 그리시면은 지금 절대가 f'x는 여기다 절대값 씌운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 절대가 f'x 얘보다 그냥 fx 얘가 위에 있어야 돼. 그죠?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얘가 커야 돼. 그죠?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항상 이 곡선보다 직선이 아래쪽에 있어야 돼야 돼. 그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이렇게 될 때 a의 최대값 구하시라고.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오므라들고 얘도 오므라들겠죠. 그러면은 커지면 클수록 우리가 얘가 계속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a가 제일 클 때는 언제요? 이 그림을 유지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즉 얘가 어떻게 될 때까지 접할 때까지 올라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얘는 이런 식으로 접할 때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할 때까지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접해야 되는 그림이 안 그리시네요. 한쪽만 해. 그쵸? 자, 우리가 이렇게, 이쪽도, 여기도, 그래서 이 정도. 그쵸? 이렇게 접할 때까지, 그때가 A가 가장 최대라는 거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A가 그러면 양수일 때 오면 따지면 되겠죠? 음수일 때가 만약에 이런 그림이 성립한다고 해도 최대로 구하라고 하니까 음수보다는 양수가 크니까 A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푸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황, 즉 접하는 상황이 될 때의 A가 가장 크더라. 그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접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점 세팅을 해야 되니까 접점의 x좌표를 제가 t라고 놓을게요. y좌표는 접점의 y좌표는 이 직선은 이거 지금 그냥 y는 2a x-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시니까 접점 y좌표는 t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y값. 근데 우리가 얘가 아무래도 얘보다는 좀 심플한 것 같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얘는 y좌표는
EA t-1 t-1 그쵸? 우리가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t 값하고 a 값 두 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미수가 두 개여서 여기서는 이 접점에서 함수값 같고 미분값 같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게 좀 헷갈리신다 하시면은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굳이 따지자면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건 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접선의 방식 구하시고 x에다가 1, y에다 0 집어 넣던가, 아니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1,0하고 t, 2a t-1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f't랑 같다 그렇게 하시던가, 니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할게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t 빼기 1분의 다시 이 점의 좌표가 1,0이니까 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t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y값 빼기 1 뺀 거 2a t-1 빼기 0 2a t-1 그쵸? 빼기 0이니까 쓰나 마나 그쵸? 이 기울기가 뭐하고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 기울기가 여기서 이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곡선 미분에서 x에다 t 집어넣으면 돼요. 이 곡선 미분하시면 뭐냐면은 이 곡선을 미분하신 게 얘죠. 절대값 없다고 생각한 얘.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거야? t 집어넣은 거야. x에다가 t 집어넣으니까 뭐 나와요? 2a t-1 나오겠죠. 2a에 t-1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이 같다 이렇게 하시면은 어차피 얘네 둘이 약분되니까 약분되고 2a 약분되고, 그러면은 좌변은 1만 남고요, 우변은 t 빼기 1만 남죠. 그래서 t는 몇 나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t가 2, 여기 t는 2, t가 2고요. 이 t가 2니까 t-1은 있으나 마나. 자, a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이 점에서 y 값 둘이 서로 같잖아요.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값이랑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값이랑 그쵸? 둘이 똑같겠죠. 그쵸? 여기다가 2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x에다 2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는 a 더하기 1 나오죠? 그 a 더하기 1이 y 값인데 그 y 값이 2a 나오셔야 된다고. 그쵸? 얘가 2a 나와야 되니까 a는 몇 나와? 1 나오겠네요. 헷갈리시면은 그냥 접하는 상황에서는 뭐가 똑같다? 함수값 같고 미분값 같다. 함수값 여기서 얘네 둘이 집어넣은 거, 미분값 여기서 두 개 같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가 1이 나오네요. 그쵸? a 최대값 구하면 1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답은 4번. 서답은 4번 이제 교과서 69쪽 9번 문제 변형을 했습니다. 원래 69쪽 9번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 절대값이 없죠. 절대값이 없고 이 값 구하라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절대값 쓰고 이 값을 제가 따로 함수값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살짝 바꿨는데 한번 풀어보죠. f는 2차 함수고요. 자, 얘가 지금 얘 다 쓰시면은 어쨌든 부모가 0으로 가잖아요. 3제곱은 부모 0 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얘는 f의 2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f의 2는 첫 번째 조건 f의 2는 마이너스 2가 나온 건 알아요. 그래서 이 식 다시 쓰면요. 이 식을 다시 쓰시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얘는 fx 마이너스 f의 3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저 여기 f의 3인데 제가 2라고 썼네요. 얘를 f의 3이 자, 분자도 3집어넣으면 0 나야 되니까 f의 3이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분자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분모는 절대값 안에 인수분해를 하시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는 절대값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그쵸?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x가 3으로 가잖아. x가 3으로 가시면은 얘 3제곱은 얘는 6이죠. 6은 항상 양수잖아요. 3 근처에서 얘는 6 근처죠. 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영향 안 받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숫자 처리 6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6이에요. 6. 그래서 얘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 밖에 곱하기 6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밖으로 그냥 곱하기니까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지금 f의 0이거든요. F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절대값 x 마이너스 3분의 f의 x 마이너스 f의 3 그쵸? 이게 지금 몇이냐면은 6f의 0이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 6 저기 양변에 6 곱하시면은 얘 없어지고 여기에 6 곱한 거 그쵸? 이렇게. 자 이건 그럼 보시면은 얘가 지금 얘는 당연히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3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때도 얘가 나와야 되고 3 플러스 방향으로 갈 때도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3을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누냐면은 이 절대값 풀어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요. 3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은 절대값 많이 음수죠? 그래 마이너스 붙이고 풀립니다.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f의 x 마이너스 f의 3 이게 지금 몇이다? 6f의 0이다. 그쵸? 이렇게 되는데 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은 얘 플러스 되고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겠죠. 그쵸? 이렇게 되고 쓰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쓰고 나니까 이게 3에서 미분계수 정의죠. f가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3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죠. f'3이 존재합니다. 그 f'3은 3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도 f'3 플러스 방향으로 가도 똑같아요. 미분 가능하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f'3의 정의가 돼요. f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얘는 뭐가 된다? f'의 3이 되겠죠. 그쵸? 자, 마찬가지로 밑에 똑같이 쓰시면은 이번에는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가요. 3 플러스로 가면은 이 식은 x가 3 플러스에 가니까 절대값 아닌 양수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그냥 풀립니다. 얘는 x 마이너스 3분의 f의 x 마이너스 f의 3. 그쵸? 얘는 그냥 풀리고 이게 지금 몇이라고? 6f의 0이라고. 그쵸?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로 얘는 뭐예요? 얘 마찬가지로 f'3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3 플러스로 가도 f'3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더라? f'3이더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식을 찾았는데 그럼 보시면은 얘네 둘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또 똑같아야 돼.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차이 나냐면 지금 둘이 마이너스밖에 차이가 안 나죠. 얘는 마이너스 6f의 0, 얘는 플러스 6f의 0. 얘네 둘이가 서로 어때야 된다고 지금? 같으셔야 된다고. 왜냐면 얘네 둘이가 같으니까. 그쵸? 얘네 둘이 같으니까 f0은 뭐일 수밖에 없어? f0은 0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조건 f0이 0이라는 걸 찾아야 됐어요. f의 0은 0. 그쵸? f0이 0이라는 걸 찾아야 됐습니다. f0이고 f의 0이 0이니까 세 번째 조건 f의 3도 0이겠네? 이게 또 똑같다며. 이게 0이니까 이 전체 값도 0이죠. 그러니까 이게 f의 3이랑 f'3이랑 똑같다며. 그래서 세 번째 조건 f'3이 0이란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조건이 3개 필요한 거죠. 미지수가 3개니까 2차 함수니까 ax제곱 bx 플러스 미지수가 3개니까 조건식이 3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f'의 3이 0이다. 그래서 이 조건 3개 연립하셔서 여러분들이 fx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교과서의 문제를 살짝 바꿨더니 문제가 좀 굉장히 좀 약간 헷갈려질 수도 있겠는데 뭐 그래도 미분계수 정의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나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방금 했듯이 fx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여기서 여기다 다 집어 넣으셔도 되는데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은 가만히 보시면은 얘 보시면은 2차 함수인데 접선 기울기가 0이잖아요. 3에서. 그러니까 3이 대칭축이란 얘기죠. 아니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접선 기울기가 0인 곳은 여기가 3이란 얘기잖아요. 접선 기울기 0이란 얘기는 3의 대칭축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fx를 최고차의 개수는 a라고 놓고 x-3의 완전 제곱.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b 일단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 f의 3은 마이너스 2 나오네.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얘가 싹 0이죠.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란 얘기네요. b는 마이너스 2. 세 번째 f의 0은 0 집어 넣으시면은 0은 x에다 0 집어넣으시면은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9a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니까 a는 9분의 2 나오네요. 9분의 2. 그쵸? 그래서 우리가 fx는 9분의 2 x-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 그쵸? 이렇게 바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f의 9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f의 9를 구하시면은 f의 9는 9분의 2 곱하기 9 빼기 3 6이잖아. 6의 제곱 36 빼기 2. 그쵸? 그러면은 9, 4, 36이니까 4, 2, 8에서 2 빼니까 답은 6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답형 5번부터는 서술형입니다. 답만 맞으시면은 점수 당연히 안 나가고요.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풀이 과정이 맞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문제는 쭉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채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답형 5번은 채점 기준은 서답형 5번은 김영우 선생님이 채점을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채점 기준을 좀 이따 읽어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김영우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답형 5번은 나머지 6, 7번은 저한테 보시면 되고요. 저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똑같고 단지 기울기가 교과서는 1이었는데 기울기가 2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럴 때 폭 구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방식은 얘가 지금 뭐 x축을 하나 선을 하나 이렇게 그으시면은 x축을 이렇게 그으시면은 여기가 x좌표 0이고요. 여기가 x좌표 지금 2인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접선이 했는데 얘의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상황이 거잖아요. 2인 상황이니까 접점의 좌표 구해야 되겠죠. 이 접점의 좌표, 이 접점의 좌표. 그렇죠? 접점의 좌표 구하려면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를 x를 t라고 놓으면은 y는 t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게 y는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 실제로 y는 x제곱 얘를 미분하시면은 y 프라임은 2x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x에다가 t를 집어넣으시면은 기울기가 뭐 나와요? 2t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t를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2t 나오는데 그 기울기가 실제로 몇이야? 2가 나온 거죠. 그래서 t는 몇?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1의 제곱. 이죠. 접점 x좌표는 1,1이니까 1,1이 돼요. 같은 방식으로 이 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시면은 얘는 1,-1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식 두 개의 직선의 방식을 이 직선의 방식 구하시겠네요. 우리가 이 직선의 방식 구하시면은 기울기가 이고 한 점 1,1을 지나니까 y는 이 직선 방정식 y는 기울기 2 x-x의 1 1,1 지나니까요. 플러스 y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 직선과 이 직선 위에 한 점, 얘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 거리 찾으시면 돼. 좀 삐뚤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리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쓰시면은 이 직선 다시 쓰면은 일반형으로 바꾸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 직선과 한 점 1,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공식 쓰시면은 절대값 루트 a제곱 b제곱 그쵸? 그러면은 루트 5 나오죠? 루트 5분의 절대값 x에 1 집어넣으니까 2 마이너스 y에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주면은 얘는 루트 5분의 2 나오네요. 그쵸? 뭐 루트 5분의 2라고 쓰셔도 되고 5분의 2 루트 5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거리폭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시면 되고요. 좀 더 편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도 돼요. 얘는 실제로 이 그림 전체가 이 점 1,0이 돼서 대칭이죠. 1,0이 돼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한가운데 이 점이 1,0이라는 거 알죠? 그냥 그래서 이 좌표 안 구하고 그냥 1,0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시고 그죠? 이 거리 구해서 2배 하시면 되겠죠. 1,0이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과 즉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 직선과 어떤 점과의 거리를 구해? 1,0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1,0까지 거리를 구해서 이 거리를 몇 배 하시면 돼? 2배 하시면 돼요. 그쵸? 그렇게 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최종 기준은 보시면은 일단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자세한 방법은 채점 기준은 김영우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접점의 좌표 두 개를 다 구하셔야 됩니다. 두 직선을 다 맨 처음에 두 직선을 구하는 방법식으로 하시고 두 번째 방법은 한 직선과 1,0을 구하시고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자, 두 직선으로 구하시려면은 접점 두 개를 다 구해야 1점 들어가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 두 직선의 방정식도 두 개를 다 구해야 1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해서 루트 5분의 2 그렇게 구하시면은 다시 2점이 이렇게 나오고요. 도함수 각각 구하시면은 도함수를 각각 구하신 것도 1점씩 들어가네요. 그래서 다 합쳐서 6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대칭점을 이용해서 하시면은 대칭점 1,0을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주시면 1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한 직선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직선 구하면 1점. 그렇죠? 한 직선에 그래서 한 직선 도함수 그 다음에 그 직선 도함수와 접점 각각 구해서 직선의 방식까지 구하시면은 1점, 1점, 1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4점이 만들어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2점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식이 이렇게 되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서답형 6번 보시죠. 서답형 6번은 지금 교과서 70페이지 11번 변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 교과서 70페이지 11번은 여기 절대값 없었죠. 둘 다 절대값 없었고 얘는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그렇게 나 있고 여기는 그냥 x의 세제곱 더하기 여기는 이제 미지수가 없었어요. 절대값도 없었고 근데 둘 다 미지수 첨가하고 둘 다 절대값을 넣어서 바꿔놨습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가 x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럴 때 CD분의 AB 값 구하라고. 뭐 좀 예상을 하는 게 CD분의 AB를 우리가 직접 구하라는 얘기는 만약에 ABCD가 다 일일이 나오면 그냥 그거 4개를 더하라 또는 4개를 곱해라 그렇게 구하라고 했겠죠.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비율로 구하라는 얘기는 미지수가 하나로 통일된다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약분돼서
그래서 값이 정확히 안 나오고 여러 개 나와서 미지수가 하나로 통일돼. B도 A로 통일되고 C, D도 A로 통일돼서 아마 그런 형태다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AC는 양수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음수에도 뭐 답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제 AC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다 하시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AC 양수라고 그냥 그 편의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일단 얘가 미분이 가능하니까요. 1에서 함수값 같고 미분값 같잖아요. 그래서 1에서 함수값 같다. 자 1에서 얘네 둘이가 미분 가능하려면 1 집어넣었을 때 y값 같고 1에서 접선 기울기도 같으면 되겠죠. 자 그거는 이제 프린트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1 집어넣을 때 이 값 이가 같아야 돼. 그러면은 첫 번째 x에 1 대입하시면요. x에 1 대입하시면은 얘에다가 x에 1을 대입하시면 뭐 나와? 절대값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고요. 얘에다가 x에 1을 더입하시면은 마이너스 절대값 c 빼기 d 이게 서로 어때야 돼? 같으셔야 돼요. 그쵸? 이렇게 나오면은 이 조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조건에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걸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하나는 양수고 항상 하나는 0보다 항상 같거나 크고 하나는 0보다 같거나 작아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둘이 서로 같아. 그럼 뭘 수밖에 없어? 둘 다 0일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왜냐하면 얘는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고 얘는 항상 0보다 같거나 작잖아. 근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a 더하기 b가 0이고 여기서 a 더하기 b가 0이고 c 빼기 d도 0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조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자. b는 마이너스 a, b는 마이너스 a고요. b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우리가 c하고 d는 같다. c하고 d는 같다. 자, 이거 적용을 해서 fx 다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 쓰시면은 얘는 b는 마이너스 a니까 b에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으시고 c, d가 같으니까 d에다가는 c를 집어넣어. 그쵸? 그러면은 이 함수 다 쓰시면요. fx는 절대값 얘는 a 지금 b 자리에 b에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은 ax로 묶어지죠. 절대값 ax로 묶으시면은 얘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바뀌고요. x가 1보다 같거나 클 때.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cx로 묶어지죠. 절대값 cx로 묶으시면은 얘는 x의 제곱 빼기 1 나오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당연히 뭐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쵸? 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미분값 같다. 자 함수값 같다 했잖아. 둘이 여기다가 경계값 1을 집어넣으면은 얘네 둘이 1을 집어넣으면은 얘도 0 나오고 얘도 0 나와서 함수값이 같아요. 이제 미분값이 같아야 되거든. 참 여기 앞에 마이너스 빠졌네요. 큰일 날 뻔했네. 자 미분값 같은데 얘 절대값이니까 미분 여러분 공식을 우리가 못 쓰죠. 절대값 미분해가지고 얘에다 1 집어넣고 미분해서 또 얘에다가 1 집어넣고 다시 자, 얘 미분해서 1 집어넣고 얘 미분해서 1 집어넣는데 이거 절대값 공식이니까 우리가 못 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정의로 하셔야죠.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계수 정의. 그쵸? 그래서 우리는 1에서 미분계수 정의로 우리가 합니다. 우리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자, 1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의 x 마이너스 f의 1 이거하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이라고 이거 두 개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이래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 f의 1을 미리 구할까요? f의 1은 뭐 나옵니까? f의 1은 1 여기 있으니까 f의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렇죠? f의 1은 어차피 0이야. 그러니까 지워. f의 1은 의미 없어. f의 1은 어차피 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쓰시면은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만 남았죠? fx인데 1 플러스니까 1보다 크니까 fx를 얘를 가져오셔야지. 절대값 a의 x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거 계산을 하시는데 지금 x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1 플러스로 가잖아. 1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양수죠. 양수니까 얘는 절대값이니까 우리가 그냥 풀리겠죠. 그러니까 얘 그냥 약분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분만 제가 다시 쓰면은 이 분자만 다시 쓰면은 얘는 절대값 ax 곱하기 절대값 x-1 이렇게 절대값 두 개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근데 x가 어디로 가니까 1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절대값이 그냥 풀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그냥 가로가 이렇게 됩니다. 저도 그냥 풀려요. 그럼 얘하고 그냥 약분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뭐만 남아? 절대값 ax만 남죠. 그치? 그래서 절대값 ax만 남는데 여기에서 x가 어쨌든 1로 가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뭐 남아? 절대값 a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값 a만 남아요. 자, 절대값인데 a가 양수라고 제가 그냥 편의상 놨습니다. a가 양수니까 그냥 얘는 그냥 a 이렇게 하시면 돼. 이해되죠?
그쵸? 자, 같은 방식으로 1 마이너스일 때도 해봅니다. 얘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 1 마이너스로 가시면은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얘는 fx 1 마이너스니까 1보다 작잖아요? 1보다 작으니까 얘를 갖고 와야지. 얘를 갖고 오시면은 마이너스 절대값 cx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은 얘가 항상 음수잖아요. 1 마이너스니까. 음수니까 절대값이 마이너스 붙이고 풀리는데 마이너스가 이미 있거든요. 그럼 얘가 플러스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얘네 둘이 약분되면서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앞으로 갖고 나왔으니까. 그쵸? 우리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가 어쨌든 1 마이너스도 어쨌든 1이거든요. 그래서 1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1 c 2c 나오네요. 얘는 절대값 2c. 절대값 2c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c가 양수라니까 얘는 그냥 2c예요. 그쵸? 그런데 얘네 둘이 서로 1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같아요. 얘네들이 같다고. 그러니까 A하고 EC하고 같네요. 즉 C는 몇이더라? 2분의 A더라. 아까 C하고 D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B, C, D를 다 A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있으시면은 B는 아까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A라고 했잖아. B는 마이너스 A, C하고 D는 2분의 A. 그래서 우리가 다 A로 통일했으니까 주어진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즉 A, B, C, D 이 값을 구하시면은 A는 A고 B에다는 뭘 곱해야 되고 마이너스 A 집어넣으셔야 되고 C는 2분의 A고 D도 2분의 A 이렇게 하시면은 A 제곱은 다 날라가시고 그쵸? 부 마이너스는 살아있고요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점 기준은요 보시면은 자 당연히 지금 처음에 얘네 함수값 같다 할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그쵸? 우리가 둘이 서로 0, 0 되더라. 그래서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만족한 게 1점 그쵸? 그래서 fx를 우리가 어쨌든 표기를 이렇게 하시든지 마시든지 어쨌든 뭘 해야 되냐면은 f'1이 1의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각각 a, c 여기까지 도달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도달을 하셔야 돼서 각각 2점씩 들어가고 실제 얘네 둘이 같다고 해서 c를 a로 표현하신 거 그죠? 거기서 또 1점 들어가고 마지막 마무리 계산하시면은 1점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냐 계산해서 a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얘를 막 인수분해를 안 하고 뭐 다른 방법을 써서 하여튼 식이 논리적으로 오류만 없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시죠. 자, 보시면은 마지막 문제는 저 교과서 45쪽 12번 변형을 했습니다. 45쪽 12번이 이제 열리는 여기 뭐 마이너스 1인가 뭐 이렇게 붙었을 텐데 그 마이너스 띄었고요. 인수분해 좀 잘 되라고 마이너스 이렇게 좀 띄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래는 이제 fx가 연속이다 그거였거든요. fx가 연속인데 지금 fx를 변형을 했죠. fx를 절대값 x 분의 1 그쵸? 자 이렇게 했는데 얘가 분수점이 2개만 돼야 돼요. 이 함수가 분수점이 2개만 될 때 a 값을 구하라 그렇게 제가 문제를 바꿨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얘가 불연속이 되려면요 분모가 0인 점에서 불연속이겠죠. 그쵸? 분모가 0이면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연속이 됩니다. 근데 지금 분모가 0인 점이 얘가 이 값들이 언제 0인가 보려고 했는데 얘는 언제 0인지 몰라. A가 무지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0인지 우리가 바로 체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 인수분해를 해봐. 얘는 다 있으시면은 x를 묶으시면은 x 플러스 3이니까 언제 0 나와요? x가 0이랑 마이너스 3일 때 0 나오죠. 근데 지금 0이랑 마이너스 3은 분명히 x가 1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 있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x가 1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를 그렸더니 0하고 마이너스 3에서 이미 0 나와요. 이 함수값이. 즉 분모가 0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 그래프 f는요. 이미 0하고 3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불연속점이 지금 두 개가 다 나온 거야. 즉 이 함수는 무조건 0하고 3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 두 개 말고 다른 것에서는 뭐가 돼야 돼? 다른 것에서는 무조건 불연속 값이 있으면 안 돼요. 즉 x가 1보다 클 때 여기에서는 0 되는 값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문제를 그렇게 푸셔야 돼. 그래서 1보다 클 때 얘가 0 되는 값이 있으면 안 돼. 그거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0, 3, 0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점이 두 개 이미 구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0, x고 0, 3은 불연속점입니다. 불연속점. 이미 두 개를 다 구한 거야. 이미 두 개 불연속점 끝났어요. 두 개. 나머지는 다 연속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fx가 연속이려면은 일단은 절대값 fx가 연속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연속함수 1은 연속이에요. 연속함수를 연속함수로 나눠야 연속이잖아. 그리고 분모가 0이점은 제외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1에서 절대값 f가 연속해야 되니까
절대값 f가 연속입니다. 그래서 2를 여기다 집어넣고 2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절대값 쉬운 값이 똑같아야 돼.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 문제랑 이런 비슷한 문제를 했었어요. 요거잖아. 절대값의 연속일 때. 그쵸? 그래서 이미 프린트에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2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 2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집어넣은 게 절대값 쉬운 게 서로 같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1 더하기 a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 2를 여기다 집으면 4 나오잖아. 그쵸? 4인데 여기에다가 모두 절대값 씌워. 그쵸? 이게 서로 같아야 돼. 둘 다 절대값 있는 거나 하나만 절대값 있는 거랑 우리가 풀이 과정이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절대값 4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건 다 쓰시면은 얘는 플러스 4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이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a는 뭐가 5가 나오거나 또는 a는 뭐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3 나오거나 이렇게. 그래서 a가 5 또는 마이너스 3이어야 절대값 f가 그렇죠? 이 절대값 f가 연속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 연소함수로 나눠야 연속이 되니까 일단은 절대값 f가 연속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x가 5 또는 마이너스 3 돼야 돼요. 자, 그런데 a를 구하라고 했는데 a값 구하니까 두 개 다일 경우가 아니겠죠?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a가 5일 때 한번 생각을 합시다. 자, a가 5이면은 x가 1보다 크면은 뭐가 나와요? a가 5면은 여기가 5가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얘가 0 되는 값, 즉 분모가 0 되는 값이 어떻게 돼요? 얘가 0 되는 x값은 몇 나와? x값은 5 나오잖아. 근데 5가 이 안에 있죠? 그러니까 1보다 큰 곳에서도 분모가 0인 값이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불연속점이 아까 이미 2개인데 얘까지 해서 불연속점 3개 나오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쵸? a가 5일 때는 x 이꼴 5에서 이 함수가 불연속이야. 절대값 f분의 1이 불연속돼요. 불연속. 즉 불연속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 되는 거야. 아까 맨 처음 구한 0-3이랑 x 이꼴 0-3이랑 방금 구한은 x 이꼴 5까지. 그쵸? 불연속점이 3개 돼서 안 돼.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a는 이번엔 마이너스 3일 때도 체크해야겠죠? 자, a가 마이너스 3이어봐. 자, 다시 여기에서 a가 마이너스 3이면은 a가 마이너스 3이야. 자, 이게 0 되는 x값은 뭐 나오죠? 이게 마이너스 3이면 x는 마이너스 3 나오죠. 근데 이게 0 되는 x값은 마이너스 3인데 우리는 이 함수는 1보다 큰 쪽에서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쪽에서는 얘가 0 되는 값이 있어 없어? 없네.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1보다 큰 쪽에서는 이 함수는 분모가 0 된 거 없으니까 얘는 연속이란 얘기죠. 그쵸? 그래서 a가 3일 때는 우리가 x가 1보다 큰 쪽에서 x 1보다 이렇게 해서 fx 분의 1이 무조건 연속이 되게 돼요. 즉 분모가 0 된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불연속점은 그냥 초기에서 구한 이거 두 개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답이 a 이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은 다시 쓰시면은 얘는 보시면은 자, 일단 우리가 얘가 이 함수는 태생적으로 0하 a 값에 상관없이 a 0하고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다 이거를 딱 표기를 하셔야 돼요. 0 마이너스 3은 불연속이다. 그러면 2점이 됩니다. 분모가 0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은 이 함수는 우리가 0 마이너스 3면 나머지 함수는 모두 연속이어야 되니까 일단은 절대값 f가 연속이어야 돼.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찾아야 돼. a 값 범위를 찾았더니 우리가 마이너스 3 또는 5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단은 경계점에서 우리가 연속이 돼요. 그래서 경계점에서 연속인 거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체크처럼 해주셔야 돼. 그래야 2점이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각계격파를 합니다. 각계격파해서 a가 마이너스 3일 때 체크를 합니다. a가 마이너스 3이면은 0 된 값이 없으므로 모두 연속이 하면 2점이고요. 5일 때 체크를 안 하시면 안 돼요. 5일 때는 f가 0 돼서 우리가 실제로 x가 5에서 불연속이 된다. 그러면은 1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총 7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사항은 수업 시간에 또는 우리가 시험 기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